자동차 우리나라 이제 아주 핵심 산업이죠. 그렇죠. 근데 요 약간 특별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색깔 얘기입니다. 네. TV조선경제부 박상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좀 들려주실 거죠? 네, 먼저 제가 두 분께 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혹시 두 분 어떤 색깔의 차를 타고 계신가요? 저는 때 타지 말라고 은색을 쓰고 그래요. 중후한 이미지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 택시 타고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흰색을 좋아해요. 왜냐면 깨끗한 이미지. 네.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은 가장 일반적이고 다수가 타고 다니는 컬러의 차를 타고 계신 겁니다. 이게 뭐 심리 분석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이 자동차 색깔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그런데 자동차 색깔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량 색깔 뭐 특별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은 흰색, 은색, 검정을 주된 모델로 차량을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차량 구입하러 상담 받아보셨나요? 일반인들은 도저히 구분하기 힘든 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스톤 그레이, 펄 블루 같이 일반적인 이름에서부터 애플 그린, 일렉트릭 옐로우처럼 상상할 수 있는 색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즘 차량 색깔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반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이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하탄 실버라던가 하버나 그린은 도시 이름과 색상을 연결하는데 무슨 색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맨하탄 실버 하면 뭐 실버니까 은색이고 맨하탄 하면 뭔가 화려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 전문적인 네. 분야잖아요. 컬러리스트라고 이런 것만 하는 직업도 있고 꽤 크더라고요. 네, 이제. 맞습니다. 네, 맨하탄 실버 하면 일단은 실버이긴 하지만 좀 반짝이는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색깔을 말하는 건데 구분하기 아마도 좀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펄이 들어간 은색을 말하는데요. 자동차 업계들은 색깔을 선택할 때 자동차의 이미지와 가장 맞는 색을 고르고 거기에 맞춰 또 차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의 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모터쇼죠. 현재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2012 파리 모터쇼 현장을 화면으로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저마다 주력 차량을 뽐내는 2012 파리 모터쇼. 이번 모터쇼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차량의 색깔이 화려해진 것입니다. 검정과 흰색 같은 차량은 모터쇼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스포츠카의 상징인 페라리의 빨간색도 이제는 더 이상 특이한 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프라다의 경우 중후함과 무게감의 상징인 검정색을 과감히 버리고 블루 발티고라는 고급스러운 색을 사용했습니다. 중소형 세단과 해치백처럼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자동차 모델에서는 화려한 색상이 강세입니다. 공장에서 몇 가지 정해진 색상을 입히는 것이 아닌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색을 차량에 입히는 것이 대중화됐습니다. 보다 개성 있고 특이한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화려한 색상의 컬러의 선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채색 톤의 차들이 질비한 도심에서 오렌지색, 녹색 차들의 상큼한 질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성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요새는 네. 사실 소비자의 마음과 연결되는 이른바 정서적 공감 또 아이덴티티 이런 게 중요한데 젊은 층들이 원색을 선호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네네. 우리 자동차도 이제 이런 높은 수준의 디자인 경영이 필요하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저 화면 보니까요 핑크색 한번 구입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아마 핑크색 차를 구입하려고 하셔도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핑크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핑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밝거나 어둡거나 반짝임이 있고 없고 참 복잡하죠. 자동차의 색의 변화는 자동차 광고의 변천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지난 과거 아반떼 광고입니다. 광고에 내세운 차량 역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던 은색입니다. 이때만 해도 준준형 차량을 크게 보이려 하기 위해서 밝은 계통의 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출시한 벨로스터 광고입니다. 빨강, 파랑에서부터 오렌지색까지 광고에서 무채색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젊고 스포티한 차량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컬러 마케팅의 하나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자동차 회사마다 뭐 고유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컬러를 좀 개발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선 이미 자동차 고유의 컬러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소비자들이 블랙, 화이트 등 단조로운 색상에서 탈피해 화려한 컬러를 입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기존 컬러보다는 다양한 느낌이 가미된 세련된 색상을 무기로 젊은 고객층을 공략하기에 나선 겁니다. 현대 기아차는 2013년 아반떼를 출시하면서 기존 모델에 없던 브라운 계열의 헤이즐 브라운을 추가했습니다.
신형 산타페에는 강렬하고 열정적인 느낌의 레드 멜롯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레이와 모닝에는 젊은 여성 소비자들을 고려해 아쿠아민트, 카페모카와 같이 다양한 파스텔 컬러를 도입했습니다. 쌍용차도 아이스블루 색상의 코란도 C를 선보였고 코란도 스포츠의 케냐 브라운, 렉스턴 W에도 로열 브라운을 도입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역시 QM5와 뉴 SM3를 출시하면서 최신 유행 색상인 에보니 브라운과 젊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오리엔탈 레드를 추가했습니다. 수입차도 다양한 색상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시로코 알라인은 밝은 연두색인 바이퍼 그린을 메인 색상으로 해 국내에 출시했고 깜찍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높은 미니 쿠퍼도 핫초콜릿, 스파이스 오렌지 등 색상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생산라인에 가보면 이 도장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네. 색깔도 있지만 녹 쓰는 거 맞고 표면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게 다 기술이 어려워요. 네. 이게 결국 색깔이 다양해지고 중요해지는 건 기술이 받쳐진다는 뜻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렇게 화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 어떤 어떤 차를 타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폭스바겐 뭐 시로코 알라인의 바이퍼 그린 색깔 차.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의 색깔이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꼭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변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화려해졌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색깔이 다양해진 것입니다. 같은 은색이라도 브랜드와 모델에 따라서 수십 가지가 나뉠 정도니까요. 자동차 하면 반짝거리는 세차 느낌의 색을 선호하기 마련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관념을 깨고 무광 처리된 색깔도 유행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특이한 색상의 차량을 기다리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는 상황까지도 생깁니다. 물론 이렇게 옵션이 까다로울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나만의 독특함을 원하는 소비자에겐 하나의 투자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일부러 부인에게 차 사준다 그러고 아주 구하기 힘든 색깔 주문해서 그냥 김 빠지게 하는 것도 봤는데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 내부를 보잖아요. 내부 색상도 그럼 훨씬 다양해지겠어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기존에는 보통 어두운 색으로 차량 내부를 디자인했습니다. 블랙이나 브라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예 검정색 이렇게 한 가지로만 나왔었는데요. 요즘은 외관 색상만큼 실내 디자인도 다양해졌습니다. 크림색의 밝은 컬러에서부터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블루와 포인트를 주는 레드까지 실내 색깔까지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세계의 진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 색깔, 뭐 사실은 디자인 경영이 핵심이고 우리 산업이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항목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